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21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향후 6개월간 3.0에서 3.5%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7월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골드입니다. 1990달러 돌파를 시도하며 7주 만에 최고치 경신을 테스트했던 골드 선물은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강한 고용 지표 속에 반등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상원이 전략 비축유의 대중국 수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오펙과 IEA가 중국의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게 진행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일본과 영국 중앙은행의 지속적 완화 정책 가능성에 달러 인덱스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상대적 통화인 유로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는 이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 출현과 함께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지속적으로 위축됨이 확인되면서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었습니다. 여기에 고용은 여전히 타이트함이 다시 한번 체크가 되면서 이 FOMC에서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며 이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로까지도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테슬라 등 나스닥 대형주들에 대한 엇갈린 견해 속에 전일 불안감이 드리웠었던 테슬라와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소폭 상승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7월 FOMC가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다음 주 투자 방향성과 함께 앞으로의 투자 전략 함께 방송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생입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빅 이벤트죠. FOMC를 앞두고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들도 많은 이런저런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통해서도 중요한 이슈들,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까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도 단타 전략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유튜브 댓글 또는 오픈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오일은 상승, 골드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증시 선물은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그리고 달러 외의 다른 통화들은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나스닥 선물 1분봉입니다. 현재 0.2%가량 상승하면서 15,63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프리장에서 소폭 다시금 들어 올려줬던 나스닥이 지금 개장 이후에 장대 음봉들이 출현하면서 상승세를 조금 접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2시 58분경이 넘어가면서도 0.21%까지도 조금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 속에서는 1분봉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승을 하려는 힘과 하락을 시키려는 힘이 혼조된 모습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나스닥 대형주 기업들이 반등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나스닥 힘을 내서 상승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하방 압력이 더 커질지의 여부는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5일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개장 직전부터 음봉줄이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0.44% 상승하면서 현재 배럴당 75.9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5일 상승은 상승입니다만 아직은 시원하지 않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선물 만기를 감안해서 수급적인 요인으로 소폭 상승 중이기는 하지만 역시나 이러한 같은 이유로 인해서 상방이 제한될 수는 있겠죠. 네, 특히나 오늘 상승에 대한 이유를 함께 더해줄 수 있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오펙과 IEA에서 하반기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직접 하면서 오늘의 빨간불 함께 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0.37%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는 골드 온스당 1963.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달러가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100달러 선을 탈환을 한 상태에서 국채 금리까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모두 상승을 하면서 골드에게는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이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요소인데요. 네, 지금 차트 1분봉으로 함께 보시는 것처럼 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는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드에 대한 전략, 향후 추세,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짚어보시죠. 네, 유로 역시 오늘 골드와 커플링 되면서 0.1%가량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프리장에서는 소폭 들어올려주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 개장과 함께 음봉이 여럿 이어서 출현되면서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1.11480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고용 지표가 타이트함, 임금 상승 이렇게 계속해서 FOMC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일단 유로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유로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하락할 수 있을지 그 주요 이슈도 오늘 방송 통해서 함께 짚어보시죠. 네, 여기까지 주요 시세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방송 시작을 맞아서 오늘 단타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우리가 짚어볼 단타 상품 그리고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나스닥 매도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반응은 좋은데요. 중요한 건 향후 매출이 지금만큼 못 따라올 거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지금 다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러셀 2000 중소형 주죠. 거기에 구성하는 종목들이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거기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빅테크들의 운명에 의해서 실적 아니면 주가 매수 그런 포지션들에 의해서 나스닥 전체가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건 이미 익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오늘은 그 조정을 15,400선 21 이평선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지금 일단 이렇게 두 자리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 일단은 15,585 여기에서 11포인트 정도 손절 주시고 그리고 위로는 15에서 20포인트부터 분할 익절 아니면 거기서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지 15포인트라 그러면 600 정도가 되거든요. 600 그 라인을 600에서 605를 힘차게 돌파한다 그러면 625, 630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600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타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리 가서 차트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계속해서 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반 금융주들의 실적 강세를 보이는 데 가운데 그리고 지표까지 둔화되면서 이 나스닥 계속해서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금융주로 인해서 여전히 이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대형주들의 실적이 시원하지 않게 나오고 계속해서 이 연이은 FOMC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지면서 하방 압력 오늘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스닥 15,585포인트에서 매수 들어가라고 전략 주셨고요. 네, 선절 같은 경우에는 11포인트, 익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익절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송에서 제시해드린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와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나스닥 앞으로의 방향과 추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재익 마스터님, 우리 오늘 좀 나스닥에 대한 하방 압력을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장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다음 주 시장까지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지금 많이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네.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1 이평선이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일단 조정이 오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네, 여기 다 21 이평선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간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400선, 현재 기준으로 400선이죠. 400선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게 좀 FOMC가 우리 뜻대로 이제 뭐 펼쳐지지 않고 만약에 그 좀 쇼킹한 발언, 파월 의장이 뭐 이 상황을 지금 좋게 보고 있지는 않겠죠. 경기가 이제 뭐 국채도 그다음에 긴축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거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다면 파월 의장의 그 독특한 제스처들, 좀 센 발언들을 해서 금리 인상 효과의 그 이상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15,000선까지도 한번 밀릴 것 같은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0 단위로 15,000, 16,000, 뭐 14,000 이렇게 1000 단위로 지지 저항대들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라운드 피겨에서 보통은 한 400에서 500포인트, 짧게 밀려도 한 200, 300포인트는 밀렸다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조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이렇게 보시면 요 윗부분이요. 여기 윗부분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거 왜 안 나오네요. 여기 윗부분 요거. 네, 이게 이브닝 스타라고 합니다. 이브닝 스타. 한마디로 올라갔다가 지는 별이란 얘기죠. 이브닝 스타. 밑에서 이런 것들이 뜬다 그러면 밑에서 뜬다 그러면 모닝 스타가 되겠지만 이브닝 스타.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앞선 여기서 22평선 지지를 받았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2평선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이 지금 잠깐 볼까요? 이게 얼마인지? 네. 네, 이거 보면 지금 보면 22평선이 15,400 정도가 되네요. 15,400, 61평선이 14,500 정도 되니까 15,000선까지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FOMC 때까지요. 그렇지만 15,400 밑으로 뚫는다 그러면 직전 저점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15,000선이죠. 15,000, 15,100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죠? 뭐 아까 제가 단타 드린 자리 네.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 이미 진입을 바로 말씀해 주시고 1분 정도 뒤에 진입을 해서요. 네. 지금 목표가 1차, 2차 더 터치를 하고 더 올라가는 모습 네, 지금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615, 620. 지금쯤 정리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다 계약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네. 600에다가 뭐 익절 MIT 걸어 놓으시고 하시면 되고 오늘은 좀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네. 하도 좀 긴 자리를 들이다 보니까 네. 좀 큰 자리인데 그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말씀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은 내려오는 거 보고 585를 드릴지 55를 드릴지 하다가 큰맘 먹고 585를 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작정하고 나오셔서 그런지 10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수익이 났고 이게 올라가면 수익 이상까지 65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나스닥은 지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네. 차트 마저 보실게요. 네, 들어볼게요. 차트 보시면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가 11이평선이죠. 저는 빨간 옷 좀 파는 보니까 11이평선. 11이평선이 지금 오늘은 단가가 628이네요. 620, 625. 그래서 그 자리를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게 11이평선을 맞고 튕겨서 다시 내려오면 이번에는 585가 아니라 55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이평선 400까지 오늘 내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음 주 FOMC 전까지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만약에 400, 500 맞고서도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당히 세거든요, 지금. 상당히 셉니다. 위로 세다고요. 밑으로 센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 들어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그렇게 센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해낸 거 다
토해내고 다시 16,000을 회복을 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20일 이평선까지 그리고 5일 이평선은 여기 있죠. 5일 이평선은 지금 15,800선. 그 사이 지금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이니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 움직임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 5일 이평선하고 20일 이평선 부분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넘는다고 해도 다 넘지 않고 이렇게 꼬리로 남겨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작년 3월이었나요? 그때부터 금리를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0.0%, 0.25% 금리에서 지금은 5%입니다. 20배가 올랐어요. 간단하게만 계산해도. 근데 주가는 작년 맞나요? 작년일 거야 아마. 근데 주가는요. 그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고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기업들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금리를 올리면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 사실 때 현금으로 다 사시는 분들 없잖아요.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사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니까. 그런데 대출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금리가 올라버리면 마진이 줄죠. 그럼 기업의 그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광풍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미래를 보고 올라가는 거지. 현재 당장은 주당 EPS라고 그러죠. EPS 주당 순이익 EPS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확연히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따라가고 있죠. 주가를.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스닥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면 뭔가 외부적인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가 인하되기 직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직전 고점이 767인가요? 그 정도가 되나요? 잠깐만요. 이것만 보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7인가요? 직전 고점이? 767.50이네요. 작년 언제죠 이게? 2021년 11월. 이 정도쯤은 가지 않을까로 봅니다. 저도 뷰를 바꿨기 때문에. 그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고점, 최하 16,500 이상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단타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할 때 그때부터 조심을 하셔야죠. 인하하고 나서 상당 부분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올해는 못 간다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려우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부러질 것 같으니까. 다만 내년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 주가는 다 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현재 재선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쪽에 상당 부분 그 연금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박살나면 당연히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예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분에 한 번씩 자기 연설 때 10분에 한 번씩 주가 흐름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왔다 갔다 말이 왔다 갔다 한 건 만약에 주가가 자기 말에 의해서 급락을 하면 그걸 또 살려놓고 그런 제스처까지 취했다고 합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그런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주가가 꺼지더라도 올해 3, 4분기, 4, 4분기는 꺼질 수 있겠지만 내년 3, 4분기, 4, 4분기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FOMC 때까지는 20일 이평선 전후까지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대응은 좀 하실 때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저께 빠지는 거 새벽에 보셨으면 아마 오늘 매수 잡기 힘드실걸요. 어저께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주구장창 빠졌어요. 이거 보시면 그럴 거니까 일단 좀 겁먹지 마시고 어차피 그 손절이 리스크가 아닙니다. 손절하지 않는 게 리스크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지금 뭐 손실 나고 있다는 것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우시다면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세부적으로 뭐 시황, 차트 시황 브리핑까지 제공해 드리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향후 시장의 방향성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하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에서도 오픈톡방 여러분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부터 패턴까지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시장에 대한 이슈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상품들 오늘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5일부터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5일 현재 빨간불 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0.86%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5일 같은 경우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의견 정해주시죠.
늘렸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눌렸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이 오일의 상승세 더 보시는 건가요? 저는 78달러까지 아, 일단은 78에서 80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턱 밑에서 지금 계속 미끄러지네요. 그렇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께도 76, 7 그 라인이 힘들지 그 라인 넘어가면 78, 80은 훅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네. 일단 월가에서도 80달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월가를 제가 100% 믿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정도 보고 있고 오일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80달러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로 보는데요. 일단 차트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일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67달러죠. 67.20, 67.00에서 여기까지 74달러까지 그리고 보신다 그러면 72달러까지 이렇게 3중 패턴, 3중 마디가로 움직였었습니다. 하나 더 긋는다 그러면 여기까지죠. 69달러.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찍었단 말이죠. 77달러. 네, 77, 7677 넘어가면 저는 여기 78, 80.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얘기를 저는 여기서 69달러 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70달러일 때도 했었고 그리고 67달러가 내려올 때는 사시라고 말씀드렸지 절대 매도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내려온다 그러면 74달러 붕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74달러가 붕괴가 되면 이제 도레미로 가는 겁니다. 72, 70, 69, 67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또 한 방 해줬죠, 최근에.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내려갈 이유가 없고 거기다가 뭐 감산 이슈, 전 감산 이슈는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계속 언론에서 감산 그리고 있으니까 네, 우리들이 또 트레이더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78달러 가고 나서 보자는 거죠. 가고 나서 아니면 80달러 그 정도 가고 나서 이게 더 갈 수 있을지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럼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리느냐 이게 오일이 지금 가만히 보면 사람을 잡습니다. 뭘 잡냐면 차트를 마저 볼게요. 눌리면 여기 이게 파란색이 120일 이평선이거든요. 이 부분이 120일 이평선인데 계속 여기서 지지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네. 눌렸다면 74달러예요. 한번 눌리면 그럼 이게 중간 자리는 있느냐 없느냐? 중간 자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나스닥처럼 그 정도 사이즈를 볼 수 있을 만한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튀어 올라와서 뭐 100틱, 200틱 갈 만한 자리는 한참 밑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74.50, 저는 74.20 정도까지 내려올 줄 알았는데요. 일단 내려온다 그러면 75달러 여기 하고요. 네, 76달러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76달러는 좀 많이 약합니다. 많이 약해서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75달러 중반대까지 75.60 정도가 되겠네요. 잠깐만요. 네. 네, 한 40 정도가 되겠네요. 40. 75.40. 100틱이나 나왔는데 아시잖아요. 한번 훅 빠지면은 완전히 구할 수도 없는 거. 76달러는 좀 많이 가까운 것보다는 지지력이 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자주 드립니다. 지지 저항에도 세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밀어내는 세기, 끌어당기는 세기가 있는데 76달러 같은 경우는 상방 지지력을 주로 보여줬지 상방 저항력을 보여줬지 매수 입장에서는 하단 지지력을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다 그러면 76달러 말고 만약에 나는 공격적이다. 그럼 76달러에서 한 20틱 정도 손절 걸어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75달러까지 기다리셨다가 여기 70 어디죠? 여기 네, 한 25틱 1호 75.15 요거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매도가 좋아 그러면 77달러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나는 그냥 매수를 보신다 그러면 75.40에서 한 25틱 정도 네, 손절 두시고 한 30틱 정도, 그러니까 40이면 70이죠. 70, 80까지 30에서 40틱 정도 그렇게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향과 판단과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 속에서 78과 80달러 선까지도 이 중단기적으로는 도달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략으로는 매도와 매수 모든 자리값을 주셨는데요. 먼저 매도 전략으로는 77달러 선, 매수 전략으로는 75.4달러 선까지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차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 0.43%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와 국채 금리가 재차 반등하면서 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골드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저는 올라왔을 때 매도 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1,990달러까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1990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1950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를 보는데 이미 늦었죠. 이미 늦어서 일단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겠습니다. 네,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건요. 뭐가 재밌냐면 이렇게 5일 이평선 살짝 걸쳐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11일 이평선이죠. 현재 가격이 11일 이평선이 1961 정도가 됩니다. 1961이 되는데, 네, 요거 말고 이 밑으로 1950, 요 자리죠. 요 자리까지 한번 왔다 가지 않을까. 아니면 21일 평선 자리가 오늘 19435, 1944죠. 그러면 1943. 이 자리까지 한번 찍지 않을까. 왜 그러냐? FOMC 때까지 이런저런 이슈들을 보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생각보다 강합니다. 요즘 며칠 동안 달러 인덱스하고 디커플링 반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골드가. 그렇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100을 회복해주고 100이 103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골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1950, 1950 아니면 1940 정도까지는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MC가 관건입니다. FOMC 때 무슨 말을, 파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1940일 기준으로 45 정도를 기준으로 이게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평선 좋아하시는 분들, 이평선 매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평선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1920, 1921, 1961, 1962 11일 평선 자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보시나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65 아니면 67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좀 약할 것 같고요. 네, 올라온다 그러면 1970 정도?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이고 시간이 흘러간다면 이게 이평선들이거든요. 이평선 값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22평선. 우리가 그 매매 기법 교육할 때 말씀드렸었죠. 122평선 기준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내려가니까 이게 내려가면 1967, 1965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차트에 122평선 한번 그거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970, 네, 이 자리가 일단은 저항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122평선이 내려간다면 이 보시면 지금 추세선 역할을 하잖아요. 122평선이 쭉 타고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가면 이게 더 내려가겠죠. 1965까지. 그래서 일단 120평선 보시면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위로 한번 탁 튄다면 1970 정도에서 매도 보시고 손절 한 25틱 그 정도 보시고 뭐 익절은 30틱 이상 1967, 1965 이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0 매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체크해 봤고요.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두 가지 자리값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면서요. 만약에 해외 선물 접근하고 싶지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계속해서 공부 이어가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전략 대응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네, 모든 주요 상품들 함께 짚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허생 마스터님의 이 실전 투자 노하우를 들어볼 시간 남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허생 마스터님의 지난 한 달간의 수익률 그리고 오픈톡방 참여 방법까지 함께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는 허식 마스터님과 함께 이 해외 선물 실전 노하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계속 보조지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조지표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차트상에 띄어만 놓으시고 정작 중요한 건 그냥 띄어만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가끔씩 MACD 보고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인데 들어가고 어쩌고 그러다 꼬이면 에이 그리고 지워버리고 아니면 그냥 띄어만 놓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머리 아프지 마시라고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세 타임에 걸쳐서 일단 다이버전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문의가 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노란톡방에서도 그 부분을 적용해서 수익 내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네, 그렇지만 그게 요즘처럼 추세가 강한 장에서는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태세를 바꿔야 되는 게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추세를 이기는 보조지표는 없습니다. 네, 보조지표가 추세의 밑에 있는 거지 추세보다 위에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머리 아프실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버런스를 보여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조지표를 보시면서 머리 아프실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하면 머리가 안 아프게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면 보조지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네, 내가 띄워놓는 보조지표 최소 1개 이상은 띄워놓거든요. 매매하시는 분들. 그게 MACD가 됐든 RSI가 됐든 CCI가 됐든 윌리엄 R이 됐든 뭐든지 간에 띄워놓고 계십니다. 그럼 그 보조지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2가지죠. MACD하고 RSI. 그중에 꼽으라 그러면 RSI고요. 왜냐면 MACD는 어차피 주가 지수 이동 평균을 좀 잡아낸 거니까 지수 이동 평균선은 네. 충분히 그 차트에도 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일단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조지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허생 마스터님의 실전 노하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꿀팁이니까요. 오늘 방송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 바로 들어가시죠. 여러분들께서 일단 보조지표를 클릭을 찾으실 때 보면 이 추세형 지표에서 MACD를 찾는 거고요. 네, 모멘텀 지표에서 RSI를 찾는 겁니다.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계속 제가 그 정의라는 걸 강요하잖아요. 추세를 볼 때는 MACD를 보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과열인지 굉장히 있잖아요. 과매수, 그러니까 바닥이냐, 꼭대기쯤이냐 그걸 볼 때는 RSI를 보는 거죠. 물론 RSI가 계속 과열 구간으로 계속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추세를 봐야 되는 거고 세기를 보는 거죠. 상대적 강도니까. 그러면 이게 순방향일 때가 있고 역방향일 때가 있습니다. 순방향일 때는 추세를 보는 거고요. 역방향일 때는 뭐죠? 전환은 뭐라 그랬죠? 다이버전스. 이 2개만 보시면 보조지표는 크게 볼 게 없습니다. 괜히 MACD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났네 안 났네 막 이거 뚜렷하게 보고 아니면 이것도 모자라 오실레이터 켜가지고 오실레이터 색깔이 무슨 색인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순방향, 역방향까지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면 거죠? 네.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이미 배우셔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다이버런스가 나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습니다. 네, 이때 뭐라 그랬죠? RSI가 먼저 뜨고 MACD가 뜨고 그다음에 주가가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가격이 움직인다고 했고요. 내가 이거 못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2차적인 거고요. 큰 흐름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큰 흐름이 뭐냐? 가격이 올라가는 대로 보조지표도 기우뚱기우뚱하도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RSI도 기우뚱기우뚱하지만 올라갑니다. 결국은. 그런데 여기서 쭉 내가 만약에 이 122평선 기준선을 쓰고 있다 그러면 기준선 이렇게 지지받을 때 따라잡으셔도 됩니다. 네, 따라잡으셔도 됩니다. 눌렸을 때. 그것도 기법 중에 하나니까요. 따라잡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게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따라잡아야 될까요? 계속? 아니죠. 따라잡으시면 안 되죠. 그때는 조용히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세요. 꺼질 때마다. 여기서 매수를 받으셔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추세선을 그으세요. 저점마다 상승이니까. 그러다가 추세선을 이탈할 때 다이버전스가 당연히 나오겠죠.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잠자고 있다가 결국 긴 시간 동안 잠자고 있다가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거꾸로 간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건 순방향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추세선을 이탈할 때까지.
이탈할 때까지 가만히 계셨다가 추세선 이탈할 때 MACD, RSI 보시고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구나. 그렇다 그러면 추세선 이탈할 때 들어가셔도 늦진 않다는 얘기죠. 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이버전스 난 그런 거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놓쳤어요 하시는 분들은 쭉 올라가는 거 따라잡지 마시고 정의 따라잡으신다면 우리는 기준선 위에서는 매수를 보는 거니까요. 기준선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을 때 매수를 따라 붙으시고 만약 여기서 놓쳤다 그러면 쭉 보세요. 보시다가 이게 올라가는데 낮아지면 거꾸로 될 수도 있겠죠. 내려가는데 높아지면 그러면 여기서 추세선을 긋고 여기서 놓친 다이버전스를 여기서 구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서 골든 코스가 꼬였네 어쩌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더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한 달 전쯤에 차트를 이렇게 좀 쪼아서 보시는 게 낫지 차트 캔들 본다고 막 이렇게 보실 거면 그냥 네. 차트를 하나 띄워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네, 차트를 하나 그쵸. 닿는지 안 닿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흐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예제는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네, 시간상 이거 한번 설명드리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걸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딱 보시기도 어렵죠? 이 박스를 외쳤을까요? 박스가 구간입니다. 박스가 구간. 자, 여기서 올라오던 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보조지표는요? 네, 보조지표는 이렇게 보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얘는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막 여기서 매도하지 마시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뭐 하라고요? 쭉 저점 추세선 이었다가 추세선을 이탈할 때 보시고 보조지표들도 낮아지고 있으면 아니면 골든크로스가 났으면 RSI, MACD 그다음에 가격 내려오면 그렇게 해서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죠? 기준선이 있죠. 여기 122평선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걸 뚫지 못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매도를 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직전 저점 요 부분이나 요 부분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추세를 계속 끌고 나가고 싶으시면 딱 하나 보시면 됩니다. 추세를 계속 끌고 나가실 분들은 여기서 골든크로스 날 때까지 여기서 골든크로스 날 때까지 아니면 요거처럼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건 직전 저점이나 기준선이겠지만 매도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날 때까지 매수는요 데드크로스가 날 때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MACD 그럴 때 활용하는 거지 이거를 뚫어지게 막 확대해서 보고 막 그러라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다가 말고 올라갑니다. 이것도 다이버전스죠. 보면 내려가는데 올라가요. 여기도 보조지표는 이미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RSI, MACD 그다음 가격을 보시고 추세선을 이탈할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난 이것도 못 들어가겠다. 그러시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기준선에서 매도 한번 치시든가 아니면 기준선에서 이렇게 눌렸을 때 얘는 지금 밑으로 가지만 매수를 들어오시든가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구간은요. 또 여기에서 올라가다 또 내려가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주가보다 이 가격보다 이 가격이 더 높아요. 높습니다. 네, 더 높네요. 예. 네. 높은데요. 왜 안 되죠 이게? 높은데요. 네. 선을 그어 본다면. 그러면 MACD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잡아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거 들어가려고 했는데 밑에 보조지표를 보셔야죠. 보조지표를 봤는데 내려가네? 그러시면 들어가시면 안 되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지켜보다가 추세선 이탈할 때 매도를 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전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지켜보세요. 나는 올라갈 것 같은데 매도를 치라고 그럼 지켜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세 군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사람 헷갈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50틱 손실이 났다. 마이너스 50틱 손실이 났다면 여기서는 플러스 50틱 이상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다 똑같은 거죠, 누구나. 그러면 적어도 본전치기하고 나오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앞으로는 내가 매수를 들어갈 때 보조지표가 점점 낮아지면 이제는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매도를 들어갈 때는 보조지표가 올라가지 않으면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신 있게. 그 쭈삣쭈삣하지 마시고 쌍봉 쌍바닥 그건 2차적인 거고요. 일단은 보조지표들만 보셔도 그런 부분들은 분위기상 충분히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대기에 물리지 않는 법 뭐라고요? 보조지표가
예,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보조지표가 내려가면 예, 나는 실패했으니까 빨리 턴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내려가면서 한참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거는 강한 상승세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럼 내려옵니다. 네. 그 신세계 리턴즈 들어오기 전에 제가 700에서 710, 715 이렇게 매도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도 오지 않아가지고 예,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아까 얼마였죠? 685였나요? 아니 585였나요? 네. 그거 매수를 잡아냈으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잡아낼 때 이미 예측을 하고 들어왔었어요. 떨어질 때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남으니까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활용 예시입니다. 네, 쭉 떨어집니다. 아니 무섭죠? 어젯밤에 이랬어요. 오늘 새벽에 쭉 떨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매수받고 여기서 매수받고 매수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보조지표를 보셔야죠. 계속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지켜보시라고요. 언제까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예, 보조지표가. 그럼 이 부분에서 보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보조지표가 올라가죠. 아, 그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뭘? 추세선을 긋고. 근데 이미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쯤에서 두 번째 봉으로 해서 추세선 긋고 대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 겁나. 여기서 그냥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라고요. 나는 매수를 좋아해. 그럼 기다리시라고요. 어디까지? 예, 여기까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보셔야죠. 뭘 봐야 되냐? 이거를 계속 끌고 갈지 안 끌고 갈지 보셔야 되는 건 쭉 올라가다가 데드 크로스가 나면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기준선에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직전 고점이나 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저항대에서 정리를 하시든가, 네, 그 셋 중에 빠른 것 중에 하나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지만 내가 홀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적어도 다이버런스나 아니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끌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상승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여유가 있겠지만 네, 나스닥이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계산하면 이게 밑으로 더 터질 건지 아니면 위로 이제 좀 반등을 줄 건지는 계산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부분 물어보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허생 마스터님께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얻은 그 노하우를 통한 모든 매매 기법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전략 통해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나스닥 단타 수익 내시는 모습 체크해 주셨는데요. 오픈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전략과 수익 기법 노란톡 안에서 함께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우리 평일에도 주말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철저하게 해외 선물 시장 대응 공략 가능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내용들까지 지금 바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나스닥 단타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5,585포인트 선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11포인트 손절, 익절은 15에서 20포인트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5 그리고 65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맞았습니다. 대충 얼추 한 648, 7 그리고 나서 자리가 555였죠. 555에서도 당연히 또 튑니다. 이거는 이제 600 근처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뭐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선입니다. 이건 우리 방 저희 노란톡방 기준선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다고 봤던 거고 마찬가지 여기도 기준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들고 있는데 불안하면 정리하셔야죠. 들고 있는데 불안하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절 걸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두 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뚫려버리면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510 520 정도까지 100틱 이상 내려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555에서 매수 잡고 크게 뚫렸을 때 그거를 다 견디실까 봐 그것까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 585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잡았는데 나는 손절이 진짜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최저점이나 그 두 번째 저점까지 뚫으면 그냥 정리하셔야죠. 방향을 다 잡진 않더라도 반대로 잡진 않더라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밑으로 내려간다면 500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400 오늘 21일평선 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새벽에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여지는 충분히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555가 뚫린다면
네, 그다음은 520. 네, 515, 520인데 일단 방송 끝나니까 그 부분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700이 올라온다 그러면 적정 매도선이긴 하지만 네,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슈팅이 나오면 73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실시간 대응하셔야 되고 만약에 못 하시겠으면 노란 톡방 오셔서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자리 모두 일단은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다음번 시간에도 더 좋은 자리, 깔끔한 자리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성공적인 나스닥 단타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 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모든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채워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고요. 네, 마스터님, 우리 지난번에 이 부산에서 있었던 강연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제 성원 속에서 서울에서도 열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좀 계획은 안 나온 건가요? 네, 구체적인 건 아직 미정이고요. 네. 이 휴가 시즌이기도 해서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강연회에서 그 노란 톡방에서 또는 여기 신세계 리턴즈에서 할 수 없었던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방금 전에 했던 것도 그렇죠. 그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운이 좀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투자든 아니면 우리가 결혼할 때 연애든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시험이든 다 좀 운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운이 진짜 없으면 그 OMR 카드에 점을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OMR이 또 완전히 그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나마 좀 나스닥은 좀 괜찮은 편인데 이제 항생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잠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알려드렸었고 그래서 일단 전초전은 노란톡방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네, 그 서울 강연회가 준비가 되면 신세계 리턴즈에 와서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장의 추세와 방향성, 매매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퀵텐하시고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냉키 전 연준 위원이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9월부터는 동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여전히 강한 미국 고용시장 상황이 확인되면서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재차 반등하며 골드는 하방 압력을 받고 상대적 통화인 유로 FX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늘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매매를 위한 실전 트레이딩 필살기로 MACD 추세, RSI 모멘텀 등 보수 지표의 활용을 통한 실전 트레이딩 노하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의 핵심 통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